남구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학교에 이어 북구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 전체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부족으로 처리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빈 공장이나 공터에 무단 투기하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멸종 위기 중인 독수리가 울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AI 여파로 독수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남구 양지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만에 47명이 또 늘어서 이제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료진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투입할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90대 환자로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 직전에 했던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집단 격리 중인 병원 안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를 전부 검사한 결과 환자 38명과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하루 만에 47명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지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57명, 퇴원 환자를 포함해 환자 110명이 감염됐고 의료진 등 전현직 종사자는 32명입니다. 여기에 환자나 종사자로 인한 지역사회 연쇄 감염도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격리 중인 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진들도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 환자들을 돌볼 사람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병원에 투입할 추가 의료진은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특히 이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교대로 좀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하는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양지 요양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진 긴급 파견을 요청했지만 본부 측은 의료진을 구해보겠다면서도 언제까지 보내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남구 지역 중학교에 이어 북구 지역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교육청은 지역 전체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1학년생 2명은 지난 7일 발열과 기침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다음 날 각각 경남과 부산 자택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332명 중 40명만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92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숙사가 4인 1실로 운영되는 데다 확진자와 같이 수업을 받은 학생을 포함하면 밀접 접촉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북구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좀 무서워요. 일단 무섭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울산교육청은 남구 중학교에 이어 북구 고등학교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와 보건당국에 연락해 현재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유치원과 학교는 139곳, 연쇄 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 17곳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확진자는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17명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최근 산업 폐기물 매립장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처리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를 해주겠다며
빈 공장이나 공터에 무단 투기하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돌직구 이상욱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 산단에 있는 한 부도난 공장. 산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장에 포장지에 담긴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건축 폐기물부터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까지 모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문제가 되면 뭐딱 그냥 옮겨보고 처리했다가 이게 이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 비용도 지금 매립을 안 받아주거든요. 이거 냄새도 지독합니다 이거. 취재 결과 이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K씨는 울산과 포항 일대를 돌며 폐기물 무단 투기 혐의로 수배된 인물. K씨는 철강산단에 버린 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가자 농촌 지역의 빈 창고를 빌려 폐기물 2,000여 톤을 옮겨놓고는 또 잠적했습니다. 일부 기자인가 기자증 내놓고 내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럼 기자고 보고 그건 필요 없고 그 치고만 돌라고. 근데 지가 뭐 경찰도 다 그냥 경찰이고 시청이고 다.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은 물과 접촉하면 불이 붙는 성질이 있고 악취도 심해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 투기자가 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땅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하는데 처리 비용이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울산이나 포항 지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 단가는 톤당 20만 원이 넘습니다. 4년 전 5만 원 선에서 4배 이상 올랐는데 이때부터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60건이던 폐기물 무단 투기는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200건이 넘습니다.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이번에 공단 내에 폐업한 그 빈 공장에 공터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울산시는 산업 폐기물 공공 매립장 조성에 나서는 한편 원산공단의 한 업체에 대해 자가 매립장 건립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가 매립장이 공장 밖에 떨어져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굳이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보니까 안에서 약 2km 정도 이게 된 장소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울산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장 내 부대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가 매립이라는 용어가 이제 별도의 이제 영업용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는 이제 그 차원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상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 민간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고 나선 업체만 20곳이 넘지만 모두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넘치는데 매립할 곳은 마땅치 않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몽골에서 찾아온 멸종위기종인 독수리가 울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AI 여파 때문에 철새 먹이주기 행사도 열질 못하면서 이 독수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용조 기자입니다.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하늘 높이 떼지어 날아다닙니다. 2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가르는 모습에 아이들도 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기도 파주와 경남 고성, 김해에서 많이 발견되던 독수리가 올해는 울산에 찾아왔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다가 쟤들이 이제 오면은 까마귀가 또 이제 자리를 피해줍니다. 네, 특이하죠.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수리는 매년 겨울마다 1700km 떨어진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독수리는 보기와 달리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사체가 많지 않아 이렇게 사람 손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온전히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여파로 먹이 주기 행사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 그 독수리가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이 먹이를 주면 겨울을 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겨울 울산에서 겨울을 나는 독수리는 약 500여 마리. 배고픈 겨울을 보낸 독수리들이 봄에 번식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사회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042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울산시는 각 시설의 방역 준수사항 점검을 하는 동시에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과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을 적극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올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발행이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과 같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울산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 관련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700만 원이며 홍보물 발송 수량은 남구의 총 13만 8천여 가구의 10%인 13,808부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18일과 19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 지역 조선업계 종사자 가운데 60%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울산 지역 조선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0년 4만 6천 명에서 2019년 기준 1만 8천 명으로 39%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 경기에 대해 조선업 중소기업 94.9%가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조선업에 대해 기업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3%로 많았습니다. 울산의 한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물고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레슬링 중등부 소속 A군은 고등부 선배들이 때려 머리에 혹이 나고 가슴에 멍이 드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숙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76%가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남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1%가 올라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처럼 주택 경기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울산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오른 20%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고 7대 특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남구 신정동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무려 34.6%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15%로 전분기보다 0.1%가 상승했고 투자 수익률은 0.83%로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1조 1,000억 원을 들여 2035년까지 하수도 시설 확충,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전체 사업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2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하수처리장 개량,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35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99.9%까지 올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의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울산시는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구 약사동에 들어서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스쿼시장, 탁구장, 문화강좌실, 유아놀이실, 창업지원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울산시는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2022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SOL이 오늘 시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억 5,100만 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1억 원의 주요 상품권을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하고 성금 1억 5,100만 원은 아동과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복지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북구 강동 우가항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 개발을 추진해 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